자, 오늘 프린트 받으셨나요? 프린트에서 3번의 1번 지문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3번의 1번 지문도 잘 나오는데 프린트에서 3번의 1번 지문인데요. 이런 경우죠. 소유권자가 이제 얘가 집을 팔고 세입자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 망했어요. 요 집에 계속 살고 있는데 소유자로 살다가 이제 세입자가 된 거죠. 요 집에서 이사 나간 적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망했는지 몰라. 계속 살고 있으니까. 근데 망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소유권자일 때 대항력 필요 없죠. 내가 집주인인데 뭔 대항력이야. 위치가 세입자로 바뀌었어요. 대항력이 필요하다고 이제. 대항력 언제 인정되죠? 등기하면 인정돼요. 등기하면 바로. 등기를 안 해주니까 문제지. 왜 안 해주죠? 자기도 안 해줬거든. 자기도 소유자 시절에 안 해줬거든. 그리고서 해달라고 이게 뭐하지 이게. 지도 안 해줬는데. 그럼 이제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에 전입신고하면. 전입신고 언제 했는데요? 옛날에 했다고 전입신고를. 왜냐면 소유자로 옛날부터 이 집에 살고 있었잖아요 쭉. 그러면 그 옛날 다음날 0시 생겨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땐 얘가 소유자였는데. 그래서 다음날 0시는 다음날 0시인데 이제 소유권을 넘겨준 거잖아요.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날, 집을 판 거니까 팔고 등기 넘겨준 날, 그 다음날 0시에 생긴다. 이렇게. 내가 이제 집을 팔았으니까 매수인에게 등기 넘겨준 날, 그날 그 다음날 0시에 생긴다. 그날 다음날 0시. 다음날 0시는 다음날 0시인데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 반대도 있다고요. 어떤 경우냐면 그 반대는 임차인이 이제 그 집을 산 거죠. 세입자로 살다가 집을 산 거예요. 그 집을. 그러면 내가 임차인일 때 대항력이 있었는데 소유권자로 바뀌면 그 대항력이 없어져요. 혼동으로 소멸해요. 내가 소유권자인데 뭔 대항력이 필요해. 임차권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 그냥. 그럼 뭐가 문제였냐면 전대차를 해서 전차인이 살고 있었어요. 실제로 사는 거는. 그럼 전차인이 임차인으로 바뀌었네요.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면 전차인이 임차인 되고, 임차인은 원래 누구 거 갖다 쓰는 거죠? 임차인 거. 임차인 대항력을 갖다 쓰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소유권자로 바뀌면서 그 대항력이 없어졌다고요. 그럼 이제 그 임차인으로 바뀐 그 전차인에게 새로운 대항력을 인정을 해주자. 전차인도 이제 임차인 바뀌었으니까 자기 대항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 인정되는 거냐면 내가 등기 받아오잖아요. 이제 집을 산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오면 즉시 인정해 주래요. 전차인에게. 임차인으로 바뀐 전차인에게 즉시 인정해 주래요. 내가 등기 받아오면 즉시. 왜? 이건 기쁜 상황이니까. 내가 집을 샀잖아요 지금. 아까 망한 상황이고 지금은 집을 샀다고. 좋은 상황이잖아. 떡 돌리는 상황이라고. 집 샀다고. 즉시 해줘도 되죠 이거는. 기분 좋은 날인데. 이것도 추잡스럽게 야 너 다음날 0시까지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집을 산 기쁜 상황이니까 즉시 해줘도 된다. 떡 돌리는 상황. 떡에다가 즉시 써갖고 돌려야 한다고. 즉시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행스럽게도 요게 더 잘 나와요. 요게 더 외우기 쉽거든요. 세입자, 임차인으로 살다가 집을 사면 기쁜 상황이니까 즉시 인정해줘도 되겠구나. 기분 좋으니까 즉시 해주자. 그렇게 즉시. 그러니까 3번의 1번 주문은 틀린 거죠. 왜 그러냐면 소유권자가 임차인 된 거니까 저거는. 망한 상황. 이거는 다음날 0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음날 0시 이렇게 놔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457페이지에서 작년 문제를 보세요. 457페이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풀기가 쉽지 않다고요. 기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 원. 자,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영혼 없이 넘어가면 안 돼. 뭐라고 전화해야죠? 최우선 면제권 X라고 전화해야지. 1억 2천이잖아요. 지금 서울에서도 1억 이하일 때가 소액 임차인인데 1억 2천만 원이래요. 이거는 어느 지역이건 최우선 면제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서울에서도 안 되니까. 그죠? 457페이지에 있는 기출확인 문제. 457페이지에서 1억 2천만 원 그 위에다가 최우선 면제권 X. 서울에서도 안 되니까 광역시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지역이건. 그런 느낌을 받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요. 1번. 주택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어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대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 밑줄을 놓고 뭐라고 전화해줘? 우선면제권 X.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우선면제권 없다고요. 대항력은 있나요? 있죠. 전입신고까지 하면 대항력이 있는 건데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고 지금. 얘는 주택경매 시에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 없다. 자,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게 뭔데요? 우선면제권. 그거 인정이 안 되잖아요. 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니까 우선면제권이 없으니까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그거 인정 안 된다고요. 틀렸잖아요. 그죠? 2번 주택소재지가 대구 광역시래요. 대전으로 바꿔볼게요. 얼마죠? 6천만 원이에요. 소액임 차이. 근데 어차피 얘는 1억 2천 서울에서도 소액임 차이 아니었다고요. 최우선면제 인정이 안 된다. 광역시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특별시에서도 안 되니까. 그거 외우지 말라고 친절하게 1억 2천으로 잡아준 거죠. 출제위원이. 참 친절한 출제위원이라고요. 광역시는 따로 외우지 마라. 우리는 서울특별시만 외우거든요. 1억 이하일 때 3,400만 원. 근데 얘는 1억 2천이니까 서울에서도 아니고 광역시에도 소액 임차인이 아니고 최우선면제 안 되는 거예요. 틀렸고. 2번은 이해되시죠? 1번은 몰라도 2번은. 3번은 확실히 알겠어. 다세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해야죠. 공동주택이니까. 다가구는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해. 이건 다세대잖아요. 동호수 기재 안 하면 안 된다고. 대항력 없다고요. 틀렸고. 3번은 명확히 알았어요.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 저당권에 기해서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 낙찰자죠.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잖아요. 아까 증액된 거는 저당권 밑에 붙으니까 자기 위에 저당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증액된 건 누구에게? 원래 주인 찾아가서 받아야 된다고요. 지금 자기 위에 저당권이 있는 상황이니까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맞잖아요. 이게 답은 4번. 어렵다고. 5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대요. 근데 전입신고랑 저당권 설정이 같은 날짜래요. 그럼 누가 선순위다? 저당권은 그 날짜, 임차인은 다음날 0시, 대항력도 다음날 0시, 우선면제권도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지만 다음날 0시. 임차인은 그러니까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죠.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X, 저당권이 선순위다. 이것도 아시죠? 풀만하신가요? 운 좋으면 풀 수 있겠죠. 운 좋으면. 그다음 상인법은 주인법과 차이점 보시면 되는데 458페이지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보증금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가로 3번에 맨 밑에 양가로 3번 458페이지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적용이 안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제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458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이네요.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이고 그리고 양가로 3번은 그래도 적용되는 거고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을 먼저 볼게요.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4억 초과면 적용이 안 돼요. 상인법이. 이렇게 보증금 제한이 있어요. 주인법은 이런 거 없었어요. 주택임대차면 다 적용되고 상인법만 보증금 제한이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환산보증금.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한 거. 그 환산보증금이 4억 초과다.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밑에 양가로 3번에서 옆에죠. 459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 그래도 적용되는 게 뭐냐면 세 가지.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그리고 권리금 보호.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동그라미 1번에서 세 번째 줄에 계약갱신요구권. 동그라미. 459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거기 세 번째 줄에 계약갱신요구권. 동그라미고. 그리고 그 밑에 대항력 규정. 동그라미.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규정.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권리금 보호예요. 권리금 보호. 그렇게 세 가지는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그 세 가지는 보증금이 아무리 커도 적용이 돼요. 그 세 가지 그냥 따로 딱 적어놓은 게 낫겠네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그 세 가지는 보증금이 아무리 커도 적용이 돼요. 보증금 다소를 불문하고. 다른 건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 위에다가 세 가지를 적어놓으세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적어놓을 필요도 없겠네요. 어차피 요약집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걸로 할 건데,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 그리고 권리금 보호. 권리금 보호 규정. 이 세 가지는 보증금 다소를 불문하고도 다 적용이 된다. 보증금이 아무리 커도 적용된다고요. 네. 됐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증금 제한이 있는 건 상인법만. 주인법은 그런 게 없고 상인법만 있다. 됐고. 그리고 대항력 내용은 똑같은데요. 다만 사업자 등록이죠. 주민등록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근데 사업자 등록을 신청만 해도 되는 거예요. 신청.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에 두 번째 줄 맨 옆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는 동그라미 별표예요. 사업자 등록을 한 때는 X.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는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사업자 등록을 한 때가 아니라 신청한 때는. 뭐 내용들은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내용들은. 그리고 우선매조건 내용도 똑같은데 확정일자를 다음 페이지에 460페이지 박스 4번의 양가로 1번 관할 세무서장에게 받는 거죠. 동사무소에서 받는 게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 요것만 보시면 되고. 됐고. 그리고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도 똑같죠. 경매 신청할 때 건물을 비워주는 게 아니다.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군을 하지 않는다. 양가로 2번에. 장사하면서 경매 신청된다. 양가로 3번 보증금 받을 때 비워줘라. 주인법 상인법 공통이니까. 박스 5번에 최우선 면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 나오면 최우선 면제권. 근데 그 표를 보니까 서울에서 6,500만원 이하일 때 2,200만원까지. 이 6,500만원이 환산보증금이에요. 또 상인법은 무조건 환산보증금. 주인법은 1억 이하일 때 3,400만원이 그 1억이 그냥 보증금이에요. 주인법은 적용이 잘 돼요. 상인법은 적용이 잘 안 돼. 환산보증금이니까. 상인법은 무조건 환산보증금.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환산보증금. 최우선 면제도 환산보증금. 그래서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4억 초과래요. 4억 초과. 한 5억 된대요. 환산보증금이. 그러면 법이 적용이 돼요? 법 적용이 안 된다. 보증금이 크니까 법 적용이 안 돼요. 다만 이 세 가지는 적용된다고요. 그래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건, 권리금보호 세 가지는 보증금이 커도 적용되고 다른 건 적용이 안 되고. 그럼 최우선 면제도 당연히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보증금이 크니까. 소액 임차인이 아니니까. 근데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4억 이하 그리고 6,500만원 초과래요. 법은 적용돼요. 4억 이하니까. 뭐가 적용 안 된다? 최우선 면제가 적용이 안 된다. 또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래요. 이하. 얘는 법도 적용이 되고 최우선 면제도 인정이 되고.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이 법을 적용시킬지 말지는 4억. 최우선 면제 2,200만원 먼저 받는 거 그게 적용될지를 판단하는 건 6,500만원. 다른 거죠. 혼돈하시면 안 된다고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최우선 면제만 판단하는 건 다른 거다. 어쨌거나 둘 다 뭐로 판단한다? 환산보증금으로. 상인법은 무조건 환산보증금. 주인법은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보증금 제한은 없다고요. 주택임대차면 무조건 적용. 그리고 최우선 면제가 서울에서 1억 이하인데 그 1억이 그냥 보증금이다. 환산보증금이 아니라. 상인법만 환산보증금.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표 밑에 양가로 2번 요건은 똑같아요.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경매 신청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다 같은 말이에요.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고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닌 거고 확정일자 받아두면 더 유리한 거고. 그리고 461페이지 양가로 3번에 역시 2분의 1까지만 인정되는 거 마찬가지죠. 3분의 1 X. 최우선 면제는 2분의 1까지만. 상인법이건 주인법이건. 상인법은 잘 모르면 3. 근데 최우선 면제는 2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최우선 면제는. 박스 6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된다고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 안 주면 법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간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대요. 그 다음에 들어간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권 인정이 안 된다. 똑같고.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대요. 그러면 보증금 반환하는 거, 등기 말소하는 거 동시이행이다. X.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만약에 그냥 전세권 등기랑 보증금 반환이면 동시이행이에요. 전세권 말소하는 거랑 등기 말소하는 거랑 보증금 반환이랑. 근데 이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동시행이 아니에요.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보증금만 제때 줬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테니까. 그리고 임대차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임대차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 안 주면 이렇게 하는 거고, 이사 갈 때 그때 하는 거다. 그냥 가면 상실되니까 요거 해놓고 가자. 그렇게 했던 거. 내용 똑같으니까. 기간은 경매 소멸 넘어가고, 기간은 좀 차이점이죠. 1년 다 아시는 거니까. 최단 조속 기간 1년. 짧은 거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고.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올까요? 3년 X. 1년. 상인법이 더 짧아요. 1년. 그럼 불리하지 않나요? 전혀 불리하지 않다고. 1년이지만. 왜냐하면 계약갱신 요구권이 상인법만 있어요. 다음에 462페이지에서 계약갱신 요구, 연장 요구하는 거, 이게 상인법만 있잖아요. 별표죠. 주인법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기간 만료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갱신 요구하는 거, 연장 요구. 그럼 최초 기간 포함해서 5년까지로 연장되잖아요. 이거는 보증금이 아무리 커도 인정된다고요. 이 세 가지는 인정되는 거 있잖아요.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보호는 보증금 다소를 불문하고 인정되니까, 이거는 내가 연장 요구하면 5년까지 되는 거예요. 최초 기간 포함해서 5년까지. 그리고 그 5년 기간 내에는 100분의 9가 적용되는 거고, 5년 끝나고 올릴 때 왕창 올릴 수 있고 그런 거고, 그 박스 내용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인데 세 가지만 체크해 놓으면 돼요. 1번 3기 차임 연체. 3기. 상인법은 3. 근데 그런 사실만 있어도 된대요. 과거형도 된대. 사실이 있는 경우잖아요. 현재 연체 안 하고 있어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대요. 그 다음 5번 임차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중과실로 파손했대요. 중과실 파손. 중대한 과실. 경과실 파손은 안 돼. 중과실 파손. 임차인이 고의로 건물 때려 부시고 아니면 중과실로 파손시켰대. 거절할 수 있어요. 중과실 파손. 그리고 7번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하겠대요. 임대인이. 그래서 점유 회복이 필요해야 돼요. 대부분 철거, 일부 철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입에 탁 붙어 있어야 돼. 중과실 파손, 대부분 철거. 중과실 파손, 대부분 철거. 대부분 철거는 또 셋 중 한 가지가 필요하네요. 1, 2, 3. 1번 계약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고지한 거. 2번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거. 3번은 다른 법에서 철거나 재건축을 하는 거. 7번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셋 중 한 가지가 있을 때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함을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작년엔 뭐가 나왔을까요? 작년에는 4번이 나왔어요. 불법 전대한 거. 불법 전대는 전부건 일부건 불법 전대하면 안 된다고요. 동의 얻어서 전대차를 해야지. 불법 전대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동의 없이 전대차 하면. 작년에 나왔었고, 우리는 셋 중 한 가지 3기, 그러니까 3기 차임 연체, 그리고 중과실 파손, 그리고 대부분 철거, 그 세 가지만 주의하자. 됐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463페이지에 양가 5번에 묵시적 갱신이 있는데 얘는 주인법과 공통으로 있어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상인법만 있는 거고 묵시적 갱신은 공통인데 민법과 그 주인법과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임차인 쪽이 없어. 지금 보시면 양가 5번 묵시적 갱신에서 임대인이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이렇게 돼 있죠. 주인법은요.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이 돼요. 주인법은. 상인법은 임차인 쪽이 없어. 왜 없냐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차이점인데 의외로 그걸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것을 본다. 그런 게 없어요. 상인법은.
자, 프린트를 끼고 잠깐 뒤로 앞으로 가볼게요. 프린트를 끼고 앞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게 449페이지를 보세요. 449페이지에서 묵시적갱신에서 양가로 1번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맨 옆에 보시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말이 주임법만 있다고요. 주임법만. 다시 돌아보면 상임법에는 그런 게 없다고요. 임차인 쪽에서 되는 게. 임대인 쪽은 똑같이 있는데 우린 상임법은 주임법과 차이점만 보니까 아 임차인 쪽에서 하는 건 없구나. 그렇게 차이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따로따로다. 계약갱신 요건 따로 있는 거고 묵시적갱신 따로 있는 거예요. 혼돈하시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판례를 이제 설명드려요. 결론은 똑같은 건데 내용은 좀 달라요. 이런 거예요. 처음에 1년 계약을 했어요. 상임법에서 1년. 임대인 아무것도 안 했어요.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안 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대. 멍 때렸어요. 임차인도 계약갱신 요건 행사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멍 때렸어요. 그럼 뭐가 되죠? 묵시적갱신. 그게 있으니까 상임법도 묵시적갱신 되면 기간 1년으로 본다예요. 1년으로 본다. 또 멍 때렸대요. 또 1년으로 본다. 또 멍 때렸대요. 또 1년으로 본다. 또 멍 때렸어요. 1년으로 본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5년 다 채웠어요. 이제 그럼 문제는 5년 다 채웠으니까 응? 또 멍 때렸대요. 6년으로 본다. 이렇게 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됐던 판례예요. 이렇게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이 된다 안 된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계약갱신 요구권에서는 5년으로 제한하잖아요. 임차인이 연장을 요구하면 최초기간 포함해서 5년까지만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묵시적갱신도 5년까지다. 맞나요? 아니라고. 6년으로 된다고. 멍 때리면 6년으로 돼요. 또 멍 때렸대요? 7년으로 돼. 10년으로, 100년으로 계속 돼요. 이게 싫으면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하면 돼요. 묵시적갱신은 법정갱신 같은 말 5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 5년 제한 규정은 계약갱신 요구권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서로 다른 거니까. 계약갱신 요구권 따로 있는 거고 묵시적갱신 따로 있는 거라고요. 혼돈하시면 안 된다고요. 5년 제한 규정은 어디 있는 거다?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연장을 요구했을 때 그때만 5년으로 제한된다고요. 이건 그게 아니라 서로 멍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될 수 있다. 근데 이런 판례 또 이제 두 번째 판례. 1년으로 했어요. 1년인데 이제 임대인이 이제 신경 써서 야, 나 너랑 더 이상 안 할 거야. 끝내고 싶어. 그래서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한 거예요. 이거 왜 했을까요? 갱신거절 통지를? 이거 안 하면은 묵시적갱신이 되니까. 그걸 막고자 묵시적갱신을 막고자 갱신거절 통지를 6월부터 1월 사이에 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걸로 끝. 얘가 먼저 선수 치니까 끝이 아니라고요. 이거랑 별개로 임차인에게 뭐가 있죠?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 요건이 따로 있잖아요. 법에서 이거를 별개로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이거 행사할 수 있다고요. 안 그러면 만약에 갱신거절 통지 후에는 이 권리 행사가 안 된다 그러면 계약갱신 요건은 있으나 마나요. 임대인이 먼저 선수 치면 끝나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거랑 별개로 갱신거절 통지는 묵시적갱신을 막는 거잖아요. 그거랑 별개로 계약갱신 요건이 따로 있다고요. 행사했어요. 그럴 때는 최초기간 포함해서 언제까지만? 5년까지만 된다고요. 얘가 적극적으로 갱신 요구를 했으면. 그래서 이제 5년으로 된 거예요. 5년 기간 내에는 100분의 9가 적용되고 5년 끝나고 올릴 때는 왕창 올릴 수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이 다 좋아. 그럼 그 대신에 우리 계약서 다시 쓰자. 계약서 다시 쓴 거예요. 재계약. 그러면서 야 이거 재계약이니까 왕창 올려도 돼. 왕창 올렸어요.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재계약이 아니라 뭐다? 갱신이다. 무늬만 재계약이지 갱신이죠. 왜? 계약갱신 요건 행사한 다음에 계약서만 다시 쓴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은 갱신이니까 왕창 올리면 안 된다고. 100분의 9가 적용되고 왕창 올리면 초과 부분은 무효. 돌려줘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무늬만 재계약일 뿐이니까.
이해되시나요? 결론은요, 계약갱신 요구권과 묵시적갱신이 별개란 얘기예요. 별개. 따로 있는 거다. 따로. 밑에 것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한 거는 뭐를 막기 위해서다?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해서. 그건 묵시적 갱신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계약갱신 요건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최초 기간 포함해서 5년으로 되는 거고, 5년 기간 내에는 100분의 9가 적용되는 거고. 재계약했대요. 재계약이 아니다. 갱신이다. 왜? 갱신 요건 행사한 다음에 계약서만 다시 쓴 거니까. 그래서 왕창 올리면 초과 부분은 무효, 부당이득, 반환해. 그런 거죠. 결론은 따로다. 그렇게요. 주임법에는 이런 문제가 있나요? 없다고요. 왜? 계약갱신 요건 자체가 없잖아요. 주임법에는. 상임법만 있는 판례니까. 그렇게 주의하시면 되고. 됐고. 463페이지에서 10번에서 차임 등 증감 청구권인데 100분의 9 초과 금지. 5년 기간 내에는 계속 적용된다. 5년 끝나고 올릴 때 왕창 올릴 수 있고, 한 번 올리면 1년 이내 재징액 금지고, 양가로 3번 별표를 칠해놓고 동그라미 2번에 4.5 배수죠. 곱하기 4.5 더하기 4.5% X 더하기 4.5%가 아니라고요. 곱하기 4.5. 그거 주의하고. 7번 전대차 관계의 적용도 계약갱신 요구권 상임법만 있으니까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가 있다. 역시 상임법만 있는 내용이니까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양가로 2번이. 동의 얻은 전대차에서만, 불법 전대는 안 된다고요. 동의 얻은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직접 X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상임법만 있는 내용이다. 계약갱신 요구권이 상임법만 있으니까 그런 거고. 자, 이제 권리금보인데요. 권리금보 464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권리금 계약은 누구랑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임차인이 받는 게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계약 옆에다가 임대인 X. 임대인이 권리금 받으면 안 된다고요. 임대인이 권리금 받는 건 뭐다? 방해행위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받는 거잖아요. 왜 임대인이 받아? 그래서 방해행위하면 안 되는데,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서 첫 번째 줄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요. 3개월 위에다가 6개월 X.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6개월. 왜? 본격이 있거든요. 6개월을. 어디서 나왔죠?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하는 거고, 그리고 계약갱신 요건도 6월부터 1월 사이에 하는 거고, 그때는 6개월이고 권리금에서는 3개월이에요. 상임법은 원래 잘 모르면 3. 요때 이제 방해행위를 하는 건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네 가지가 방해행위. 기역, 니은처럼은 잘 나오지 않는다. 기역은 임대인이 자기가 권리금 받겠대요. 방해행위. 니은은 권리금 못 주게 한대요. 야, 너 임차인에게 권리금 주지 마. 방해행위. 자기가 받아도 방해행위. 권리금을 임대인이 받는 게 아니니까. 아니면 못 받게 하는 거 방해행위. 그렇게 안 한다고. 디귿, 리을처럼 한다고요. 디귿, 리을. 디귿, 현저히가 키워드예요. 현저히. 왕창 올리겠대. 월세 왕창 올리고 보증금 왕창 올렸어요. 그러면 신규 임차인이 그 건물에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와요. 설사 들어왔대요. 권리금 줄 돈이 없어. 아유, 보증금 월세 왕창 올랐는데 뭔 돈이 있어서 또 권리금까지 챙겨줘. 실질적으로 권리금을 못 주게 하는 효과가 있다. 월세랑 보증금을 왕창 올리면 실질적으로 권리금을 못 주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해행위예요. 현저히가 키워드. 리을은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려면 어떤 상황이 되죠? 그 건물에 들어와서 장사를 해야 돼요. 장사를 할 때 권리금 챙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한대요. 야, 너는 나 계약 안 할 거야, 너랑은. 그러면 신규 임차인이 그 건물에 못 들어오니까 당연히 장사 못하니까 권리금 못 주잖아요. 신규 임차인이 그 건물에 들어와서 장사할 때 그때 주는 게 권리금인데, 아니 계약을 거절하고 있는데 지금 그 건물에서 장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권리금을 줘요? 방해행위. 제일 많이 하는 게 리을이에요. 그냥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겠대. 다른 핑계 대면서. 그러면 이거 권리금을 못 주잖아요. 못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나오게 되죠. 동그라미 2번에. 기역부터 리을까지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해도 된대요. 거절해도. 기역 딱 봤더니 신규 임차인이 애가 돈이 없어 보인대. 니은 딱 봤더니 애가 싸가지가 없어 보인대. 돈이 없어 보이거나 싸가지가 없어 보이면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기역, 니은은 임대인이 딱 보고 알아야 돼. 어떻게 알아요? 신내려야 돼. 아니면 관상을 볼 줄 알던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기역, 니은은 묶어놓고 임차인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돈도 있고 싸가지 있어요. 관련 정보 제공하래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자기가 자기 걸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그래서 나오기가 쉽지 않죠. 디귿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죠. 왜? 깔끔하잖아요. 1년 6개월 이상 장사 안 했대요. 1년 6개월. 1년 X, 6개월 X. 6개월 곱하기 3. 상위법은 3이 필요하니까. 6개월 곱하기 3 하면 18개월. 1년 6개월. 1년 X, 6개월 X. 그리고 리을을 딱 읽어보고선 처음 읽어보고 뭔 말인지 알면 천재다 그랬어. 천재. 읽어볼게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다. 뭔 말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다. 뭔 말이에요? 권리금을 이중으로 받게 되니까. 가로하고. 지금 임차인이 권리금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잖아요. 신규 임차인이 줬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신규 임차인을 누가 골라준 거예요? 임대인이 한 명 소개시켜줘갖고 권리금 받았어요. 근데 얘가 너무 뻔뻔스럽게 자기가 한 명 또 데리고 온 거예요. 또 하겠대. 거절해야죠. 만약에 그거 오케이 하면 얘 권리금 또 받는 거예요. 2번. 이미 권리금을 한번 받은 상황이라고요. 근데 자기가 한 명 또 데리고 와서 또 하겠대. 권리금을 또 받겠대요. 두 번째는 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권리금 받은 거를 임대인이 알고 있으니까. 왜 알죠? 자기가 소개시켜줬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권리금 받은 걸 알고 있다고요. 자기가 소개시켜줘서. 근데 얘가 뻔뻔스럽게 한 명 또 데리고 오면 그건 거절하라고요. 그거는 권리금을 이중으로 받게 되니까. 그래서 키워드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아 권리금 받았구나 얘 한번, 또 받게 되는 건 거절하라 그런 거고. 그 다음 손해입으면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자 그 배상액은요 항상 낮은 거라 그랬죠. 맨 밑에 줄에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거다. 큰 거 X, 낮은 거. 항상 큰 걸로 돼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중개보수에서 교환일 때는 큰 거, 그것 빼고 다른 건 다 낮은 거, 작은 거예요. 그리고 3년 이내에 행사해야 돼요.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권리금 적용 제외는 1번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뒤에 가로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그리고 2번 국가나 지자체가 뭔 권리금 받아먹어. 말도 안 되죠. 적용이 안 된다. 그런 거고. 13번은 차임연차 해지는 3기다. 3기 차임연차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요. 작년 문제 풀어볼까요? 작년 문제 보세요. 또 어려워요. 보증금 5천에 월차임 100만원이래요. 아무런 느낌이 안 들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죠? 환산보증금을 만들어놔야죠. 상위법은 항상 환산보증금. 그럼 환산보증금 만들어보세요. 얼마예요? 1억 5천. 얘는 환산보증금이 1억 5천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1번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은 전체 기간이 2년 초과가 아니라 5년 초과. 계약갱신 요구권은 보증금 다소 불문하고 인정되고. 그럼 5년이죠. 2년이 아니라. 틀렸고. 쉽다 이거는. 2번 차임 증액 청구가 인정된대요. 하겠대. 그러면 10만원까지만. 100만원 곱하기 100분의 9니까 얼마? 9만원. 9만원까지죠. 그 정도 계산할 수 있어야지. 100만원 곱하기 100분의 9니까 9만원이죠. 3번 차임 연체액이 200만원에 이른대요. 3기 차임 연체야 계약 해지를 수 있죠. 3기니까 300만원일 거 아니에요. 200만원이 아니라. 틀렸고. 4번
건물 경매 시 임차인이 2,500만 원을 다른 담보물건문조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 자, 서울특별시에서 환산보증금 얼마? 6,500만 원이에요. 6,5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단순 보증금 5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1억 5천으로 만들어 놔야 돼. 1억 5천이니까 얘는 최우선 면제가 인정 안 된다고요. 6,500만 원 초과된 거잖아. 1억 5천이잖아, 얘는. 5천만 원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낚일 수 있잖아, 이런 거에. 주의. 받을 수 없다고요. 왜 안 된다? 보증금이 크니까. 5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환산보증금이 1억 5천이었다. 1억 5천. 6,500만 원이 환산보증금이라고, 상인법은. 환산보증금. 됐고. 4번 이해되시나요? 혹시 아무 생각도 없으신 건가요? 막 집에만 가고 싶고 그러지, 솔직히. 배고파 죽겠죠, 지금. 저 죽이고 싶지. 4번 이해되셔야 돼. 그러니까 상위법은 항상 뭐다?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 근데 그걸 몰라서도 맞췄어요. 왜냐면 2,200만 원이거든요. 2,500만 원이 아니라. 5번.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 전부를 전대했어요. 불법 전대. 그때는 갱신료 거절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불법 전대는 전부건 일부건 불법 전대는 갱신료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고. 어렵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 끝내기 힘드시니까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권리분석인데요. 설명드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권리분석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보시냐면요, 권리분석이니까 470페이지 470페이지에서 권리분석 말소기준 권리라고 돼 있는데 얘를 알아야 돼. 말소기준 권리를 이것만 빨리 해볼게요. 470페이지에서 470페이지 4번 권리분석 470페이지에서 이런 상황이에요. 저당, 근저당이 있고 압류, 가압류가 있어요. 그리고 담보가등기가 있대요. 얘네들이 특징, 경매가 개시되면 무조건 소멸한대요. 무조건. 돈 받는 게 목적이어서. 물론 이 가압류는 소멸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응? 무조건 소멸. 우리 시험에는 그래서 뭐만 나오냐면 모든 저당권 경매로 소멸한다. O. 모든 근저당권 경매로 소멸한다. O. 모든 담보가등기 경매로 소멸한다. O. 돈 받는 게 목적이니까, 부동산 사용 수익이 목적이 아니니까 경매가 개시되면 무조건 소멸. 왜냐면 돈 받는 게 목적이다. 돈 받는 게 목적이면 무조건 소멸이에요. 소멸. 이거. 저당권이 부동산 사용 수익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무조건 소멸이에요. 이렇게 무조건 소멸하는 얘네들 중에서 맨 꼭대기 있는 놈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 가장 선순위인 거. 그게 맨 꼭대기는 그 놈이 말소 기준 권리다. 등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게 없으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전세권이 선순위 있어요. 최선순위에. 그 다음 저당권이 있대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용익물건, 담보물건. 지상권도 용익물건. 그 다음 가압류. 일반 채권이에요. 가압류는. 근저당. 담보물건이죠.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대요. 무슨 경매? 임의경매. 담보물권자, 저당, 근저당은 바로 경매 신청하면 돼요. 근데 가압류는요? 일반 채권이에요. 바로 경매 신청 안 돼요. 소송 제기, 승소한 다음에 판결문으로 경매해야 돼요. 강제 경매. 얘는 임의 경매. 그러면 5번 얘가 경매 신청을 했대요. 그럼 얘가 말소 기준 권리다? 아니라고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나 중요하지 않아요. 맨 꼭대기 있는 거, 선순위 있는 거 누군데요? 저당권. 얘는 용익물건이잖아요. 요 중에서 꼭대기 있는 걸 찾아야 돼. 요 중에서. 얘잖아요. 저당권. 얘가 말소 기준 권리.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뭐냐면 기준이니까 얘가 아래면 소멸, 위에는 인수다. 이걸 판단해 주란 얘기예요. 말소 기준 권리는 등기라고도 부르고, 말소 기준 등기, 말소 기준 권리. 자기도 죽으면서 아래로 다 자폭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밑으로는 다 죽여버려요. 소멸, 싹 다.
밑으로 자폭이다. 자폭. 자기도 죽으면서 다 죽여버리니까 자폭이지. 자뻑이 아니라고. 자기가 싸고 자기 몸 피 2개씩 주고 있잖아. 자뻑. 내가 2개 들고 있다가 싸면은 하나 여기 붙이고 있는 거잖아. 나 있다고. 자진 신고해야지 그런 거는. 그럼 그거 말고 자폭 죽어버리는 거. 누구 살아남죠? 전세권. 이게 용익 물건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에 있는 용익 물건. 임차권도 마찬가지. 임차권도 사용 수익이 목적이어서 임차권, 그리고 가처분, 그리고 보전가 등기, 그런 것들은 선순위면 인수, 후순위면 소멸. 지상권 용익 물건인데 후순위니까 소멸이잖아요. 얘가 위에 있으면 인수예요. 만약에 전세권도 밑에 있으면요 그냥 소멸이에요. 주의사항, 담보가 등기 무조건 소멸, 보전가 등기 선, 후를 따져요. 가처분도 마찬가지고 선순위, 인수, 후순위, 소멸. 자, 일단 2가지는 먼저 정리해야 돼요. 첫 번째, 경매로 무조건 소멸하는 거.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무조건 소멸. 그 중에서 맨 꼭대기 있으면 그놈이 말소 기준 권리까지 되고, 그리고 이제 선, 후를 따지는 거. 용익 물건, 임차권, 가처분, 보전가 등기, 선, 후를 따진다. 근데 용익 물건 중에서 특이한 놈이 있어요. 전세권. 얘는 최고 선순위에 있으면 인수가 돼요. 낙찰자가 이 전세권을 떠안아야 돼요. 낙찰자가. 근데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전세권이. 최고 선순위인데 지가 달라고 해요. 경매에서. 법원 가서 달라고 했대요. 소멸돼요. 그러니까 전세권 최고 선순위 인수가 원칙이다. 낙찰자가 떠안아서 전세 보증금을 갚아야 된다고요. 원래. 근데 달라고 하면, 제가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하면 그때는 또 소멸되고, 지상권이 선순위에 있대요. 무조건 인수예요. 지상권 같은 건 배당 요구가 안 되거든요. 전세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전세권은 인수가 원칙인데 최고 선순위면 배당 요구하면 소멸되고, 그리고 무조건 인수가 되는 놈이 있죠. 유치권이죠. 유치권. 후순인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인데도 낙찰자가 이걸 떠안아야 돼요. 낙찰자가 유치권을 다 떠안아요. 그래서 경매 시에 유치권이 막 설정돼 있으면 유찰되잖아요. 그 낙찰자가 다 떠안아야 되니까 낙찰자가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다 변제를 해줘야 돼요. 내가 다 떠안아서. 이제 유치권이 인수가 됐대요. 유치권자가 낙찰자에게 야 이거 다 인수가 된 거야. 너 돈 내놔. 이건 안 돼. 유치권자가 적극적으로 변제 청구할 수는 없다. 유치권자는 상남자는 아니다. 돈 내놔. 이거 안 된다고. 뭐가 된다? 돈 안 주면 물건을 못 줘. 이렇게. 얌체 스타일. 돈 안 주면 물건 못 줘. 이렇게. 사실 그게 그 말이에요. 낙찰자는 어차피 돈을 줘야 된다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변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냥 인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돈 안 주면 물건을 못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3가지 정리하면, 첫 번째 무조건 소멸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무조건 소멸. 그리고 선후를 따지는 거, 용익 물건, 임차권, 그리고 가처분, 보전가 등기 선후를 따져요. 용익 물건 중에서 전세권만 특이한 거예요. 선순위에 있으면 인수가 원칙인데 지가 또 달라고 하면 소멸돼요. 배당 요구했을 때만 소멸. 물론 전세권이 후순위면 그냥 무조건 소멸이에요. 선순위 있을 때 문제가 된다고요. 원칙은 인수, 배당 요구하면 소멸. 그리고 유치권은 후순위여도 무조건 인수가 되고. 그렇게. 자, 프린트에서 몇 번 문제냐면요, 5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옛날 기출문제예요. 10회 때 기출문제. 제가 물론 살짝 바꾸긴 했어요. 10회 때 기출문제 5번 문제 보세요. 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던 시절이 아니었다고요. 10회니까 대충 가서 보고 뭐 그런 시절이 있어요. 법원 입찰 부동산을 권리 분석했대요. 권리 분석을 했을 때, 자, 실제상 위험성이 가장 적은 걸 찾아봐라. 내가 이제 경매에 참여해서 이 부동산을 사겠대요. 사는 거예요. 어느 경우가 위험성이 적은 거예요? 1번 인수가 될 때, 뭔가 인수될 때 뭔가 떠안으면 위험성이 적다. 2번 다 소멸돼야 위험성이 적다. 답은 2번 소멸돼야. 뭔가 내가 떠안게 되면 안 좋은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찾는 거냐면 소멸되는 걸 찾아봐라 그거예요. 소멸되는 거. 인수되면 위험하니까, 떠안는 건 안 좋은 거니까. 낙찰자 입장에서 소멸되는 거. 1번
등기부에 선순위 권리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대요. 선순위로 지상권 어떻게 되죠? 인수. 위험하다고요. 인수니까. 우린 뭐를 찾는 거다? 소멸. 소멸돼야 위험성이 적은 거니까. 2번 선순위로 가처분 돼 있대요. 가처분 어떻게 되죠? 가처분? 선우 따지나 그랬잖아요. 선순위면 인수예요. 가처분은. 가압류가 아니라 지금 가처분이잖아요. 가처분 선순위 인수예요. 3번 등기부에 선순위로 담보가등기가 돼 있대. 소멸. 답은 3번. 보존가등기라면 인수지만 담보가등기잖아요. 무조건 소멸. 무조건 소멸. 그리고 무조건 소멸되면서 지가 말소기준 권리까지 된다고요. 소멸. 답은 3번. 어렵나요? 소멸되는 거 찾는 건데 뭐가 어려워. 그냥 생각이 없는 거지. 응? 4번 선순위로 전세권 돼 있는데 가로 보니까 배당 요구 안 했대. 어떻게 되죠? 인수. 지가 배당 요구했으면 소멸이지만 배당 요구 안 했잖아요. 5번 보세요. 등기부에 선순위 권리보다 앞서 전입신고만 돼 있고 그리고 확정일자 없는 다수의 세입자가 임차하여 있대요. 얘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일. 이런 거죠. 이게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인이래. 임차인. 한두 명이 아니라 다수가 있대. 왕창 있대. 얘가 대항 요건은 갖췄어요. 전입신고하고. 그러니까 얘보다 위에 있다고요. 그리고 대항 요건 갖췄고 확정일자 안 받았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무조건 다 낙찰자가 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만약에 확정일자라도 받았대요. 그러면 경매에서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달라고 해서 받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니까 경매에서 달라고를 못 한다고요. 근데 전입신고 났으니까 대항력은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그대로 다 인수가 되는 거죠. 낙찰자가 이거 다 떠나서 보증금 다 줘야 되는 거 이거. 만약에 얘가 확정일자 받았으면 달라고 하니까 몇 명이라도 받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확정일자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거 보증금 다 떠안는 거예요. 이거 제일 위험한 거죠. 근데 답을 5번으로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 왜? 잘 모르니까 그냥 긴 게 답이다 이거 그냥 5번으로. 일단 그게 아니었다고. 이거 쉽잖아요. 그냥 소멸 인수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선순위 임차권 인수라고 했잖아요. 선순위 임차권 인수. 그렇게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어린이날이어서 휴강입니다. 어린이날인데 어른들이 휴강하네. 애들과 놀아주려고 뭐 그 휴강이 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요약집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요약집으로. 요약집으로 빨리빨리 돌려야 되는데 기본서도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왜? 심적인 안정을 위해서. 아니 뭔가 그 요약집만 들고 다니면 이상하게 불안해. 같이 들고 다니면 안 보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런 이유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